안녕하십니까. IT 지방송 토크 IT 지자만큼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많은 이제 컨텐츠, 특히 이제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 그런 거 관련된 어떤 지원들을 특히 이제 투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는 어떻게 있는지, 또 관련된 인프라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4시까지 네 분의 게스트를 3개 세션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실제로 요 투자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펀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펀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투자 전문 회사의 담당자분들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까? 네, 송 과장님부터. 네, 저는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의 현근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분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의 이인직 이사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뭐 생방송에 나오신 적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입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먼저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디지털 컨텐츠 펀드 이름 되게 아름답던데, 네, 요새 뭐 흐름하고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왜 만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것들을? 미래부에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셔가지고요. 네네. 2014년부터 이 디지털 컨텐츠 펀드를 조성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네. 현재까지 한 13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창업부터 뭐 성장, 해외 진출까지 지원을 하고 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요. 네. 이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면 또 다시 이제 창업에 투자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축이 네.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그런 거를 만들려고 네, 네, 맞습니다. 하나의 이것이 이제 마중물이 되겠네요. 네, 마중물 역할을 저희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중물이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렇게 화끈해가지고 막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없어지더라고요. 또 이제 네.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컨텐츠 펀드 조성을 모태펀드라고 하는 비클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모태펀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엄마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모태펀드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펀드는 아니고요. 그 자펀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컨텐츠 펀드가 이제 자펀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네. 그 자펀드에 이제 출자를 하게 되고요. 이 자펀드가 이제 지금 나 계신 그 이사님과 같은 민간 전문가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펀드명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네, 자펀드입니까? 자펀드고 저희가 디지털 컨텐츠 펀드라고 부르는 자펀드들이고요. 근데 이 모태펀드가 이제 운용 기간이 30년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고요. 2035년까지 운용이 되기 때문에 한 30년간 안정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35년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남았네요. 네. 야, 현 과장님 좋으시겠다. 20년간 그 일자리가 확보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청산기가 되기 때문에 자펀드도 35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 이사님은 일자리가 어떻습니까? 이사님 일자리는. 잘해야 계속 주실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정부 투자기관 같은 데서 직접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직접 투자하는 것들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들하고 이거하고 뭐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모태펀드가 생기기 전에는 네. 정부에서 직접 투자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투자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네.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약간은 비효율성에 초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년 예산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원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모태펀드는 30년간 운용이 되기 네네.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투자 회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한국 벤처 투자, 현 과장이 계시는 한국 벤처 투자는 그 이 모태펀드를 주관하는 기관이고 네. 그 밑에 그 자펀드를 운영하는 자펀드, 네. 아들 펀드를 네.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인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그 자펀드가
디지털 컨텐츠 펀드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펀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 이제 모태펀드 전체로는 418개가 있는데요. 오, 네. 그 모태펀드 내에는 지금 디지털 컨텐츠 이외에 음. 다른 이제 뭐 문체부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보건부라든지 중기청과 같은 다른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출자자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단 디지털 컨텐츠 펀드는 현재까지 13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한 7개 정도의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디지털 컨텐츠 창업 초기, 뭐 디지털 해외 진출, 뭐 네. 사업 이수 이렇게 보면 이 각 분야별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다 네. 다른 겁니까? 네, 다 아. 다른 운용사, 같은 운용사가 선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분야별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분야를 얼핏 보니까 뭐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뭐 스타트업이건 네. 아니면 그 현재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하고 있는 뭐그 어느 정도 셋업된 기업이건 많은 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 커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펀드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분야를 나눴고요. 그 이외에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CG나 VFX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는 네. 펀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융합이 화두다 보니까 네네. 문화와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투자하는 펀드들을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뭐지? 디지털 컨텐츠 내가 하는 게 과연 이거 해당될까? 해당 사항이 될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디지털 컨텐츠의 그 범주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일단 컨텐츠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모든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디지털과 ICT 개념이 이제 붙게 되면은 컨텐츠를 구현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에서부터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들, 뭐 네.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O2O라든가 IoT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컨텐츠 관련된 컨텐츠를 어떤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뭐 VR이나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라든가 이런 측면까지도 저희의 이제 투자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웹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토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네요. 이게 저희가 이 펀드가 결성되는 시점이 한참 그 기존의 컨텐츠하고 기술이 어떤 융합되는 네네. 그런 트렌드 부분,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산업의 형태에서 새롭게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형태들이 좀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결성된 펀드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들이나 어떤 그런 디지털 컨텐츠라는 정의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약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디지털 컨텐츠 펀드 중에서 특히 해외 진출 네. 맡으시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이사님께서 그 현재 투자하는 회사들은 한 몇 군데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약 15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아, 네. 지금 투자가 거의 확정된 기업까지 하면은 약 17개 정도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로 뭐 그걸 일일이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중에서 뭐 그 중에 특이한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의 동향이랄까요? 흐름 같은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 많이 요새 진출하더라 이런 게 보이신다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펀드인데 이제 저희 펀드 이름에 ICT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 네. 사실 컨텐츠의 순수 컨텐츠 비중보다는 컨텐츠 구현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네오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그 환자 재활을 위한 네네. 그 재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같이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이런 반신불수나 약간 마비가 오신 분들이 재활을 하는 정도 어떤 이런 과정들을 디지털화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좀 더 체계화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로 피드백으로 다시 이 부분의 그 재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식으로 네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적용 범위도 지금은 이 손, 팔에서 어깨, 다리까지 이제 넓혀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이게 아주 사실은 처음 나와서
시장에서 넓게 국내에서 퍼지기 전인데 이런 분야는 사실 문화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수요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도 바로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 진출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세션을 진행하실 저희 스포카 같은 경우도 네네. 국내에서도 이미 그 관련 그 동일한 업종에서는 1위 기업인데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유사 문화를 가진 그리고 인접해 있는 일본에서 빨리 조기에 진출해서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내고 있으신 그런 케이스들이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진출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제 국내에서 일정 수준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뭐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해외 법인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컨텐츠 ICT 분야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확보됐다, 증명이 됐다라고 싶으면은 동시에 해외 쪽으로 바로 좀 빠르게 조기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20세기만 하더라도 보통 해외 진출하면 네. 그 미국, 유럽, 네. 그다음에 아시아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뭐 한류가 물론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세지 않습니까? 한류가 그런 영향으로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도 수출할 때 아시아 쪽을 지향하는 데가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분포가 어떤지. 일단 컨텐츠는 이제 전통적으로 잘해오던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아나 북미, 유럽을 별도로 구분을 하진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시장이 워낙 크고 중국 인접한 국가들이 IT 발전 속도가 빨리 오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그쪽에서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 발달된 국가에서 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진출을 우선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나가는 네. 그런 그림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대한 것은 사실 문화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잘만 만들면 굉장히 진출하기가 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게임도 사실은 그 컨텐츠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별 특성을 좀 덜 타는 네. 메가 히트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 그 문화를 떠나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예, 특히나 이제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현 과장님께서는 이런 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자펀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펀드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데에는 이제 상장된 ROI가 나온 데도 있을 네. 거고 아닌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걸 전체를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분야가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쭉 관리하시고 일단 계시잖아요. 네. 성장 단계별로 보면 오히려 이제 저희가 여러 그 단계별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네. 창업 초기 쪽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저희도 야, 의외다. 의외였는데요. 오.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분명한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제 낮은 밸류로 들어가고 이제 이 회사가 성공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오는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그 통계를 보고 조금 의외긴 했는데요. 네. 창업 초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로 보면 이제 뭐 컨텐츠 워낙 중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네. 같은 분야에서 이제 중국 진출하는 컨텐츠들의 이제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이제 그러니까 10개를 투자했을 때 9개가 꽝 되더라도 하나가 보다 높으니까 네, 전체를 다 봤을 때 만회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벤처 펀드의 특성을 딱 반영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SBI 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업력이 좀 된 데들을 하시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해외 진출이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투자한 대부분의 기업들도 사실 초기 기업이고요. 초기 기업으로 한국과 외국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네.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초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초기 기업들 투자하신 데들하고 많은 계속 논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하면 이제 그런 현재 그 해외로 진출하려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랄까?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리고 공통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지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큰 장애로 다가오죠. 뭐 모든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해외에서도 사실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요. 뭐 또 들고 나가는 아이템 자체가 또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끌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두 분은 이제 특히 이제 이사님께서는 직접 기업들의 네. 그 투자의 제안서 같은 거, 네. 또 이제 PT하는 거 많이 네. 심사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거 관심 많으니까 다들 기업가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 파이널 PT를 했을 때 네. 팁을 몇 가지 주신다면 아, 근데 정말 전 어떤 일이요? 너무나 많은 이렇게 제안서가 많이 와가지고 다 안 본다. 어떤 것들은 뭐 한 페이지가 아니면 그냥 버린다 막 그러는데 진짜로 그래요? 어때요? 일단 읽기는 다 읽어보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관심 있고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제안서가 조금 더 뭐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쪽을 봤을 때 뭐 매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게. 그 PT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서술형으로 너무 많은 건 별로 원치는 않고요. 회사가 명확하게 추구하는 가치를 정말 짧게 요약을 해서 주신다면은 그게 단 2페이지짜리 자료라도 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2페이지도? 그러니까 예. 파워포인트 2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A4 아니요, 파워포인트 페이지요? 2페이지도 충분히 야, 어필이 가능한. 그래요? 야, 예. 일본 어떤 걸까요? 파워포인트 2페이지로 도대체. 저는 그냥 딱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다. 네. 명확하게 회사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네. 그걸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될 거라는 딱 2페이지면 되거든요. 그런 설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은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너무 외적인 요소 설명을 막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본인이 풀려는 그 그럼요. 문제 본질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예. 그걸 또 아주 깔끔하게 예.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시장 뭐 이 규모가 얼마인데 뭐 내가 10%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예. 그 처음부터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처음 미팅에서 어필을 하시고 좀 VC에 연락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그렇게 좀 더 명확하게 정말 나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의 짧은 내용으로도 충분하고요. 네. 거기에 뭐 연역을 뭐 열 몇 줄을 쫙 사람들이 누가 막 이런 다 쓰고 너무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런 내용이 솔깃하다면 정말 그런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가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싶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을 선정할 때요. 예. 할 때 어떤 점을 제일 많이 보십니까? 뭐 사실 저희 초기다 보니까 일단 접근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사실 이 디지털 컨텐츠 자체가 뭔가 인프라나 이런 대규모의 자본 투하를 해서 캐펙스가 들어가는 다기보다는 그 무형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중요해서 결국에는 뭐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자펀드를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기도 선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 과장님은 이런 자펀드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운용사 저희 일단 디지털 컨텐츠 펀드의 목표가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굉장히 상충되는 목표긴 한데 정책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적인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을 했던 회사인지 기존에 운용한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두 가지를 저희가 잘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보는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 그 디지털 컨텐츠 펀드 이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선정되신 운용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도 가장 활발하게 이제 하고 계시는 회사이고 또 스포카 다음에 나오실 스포카와 같은 이제 좀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운용사로 저희가 되게
비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투자 처음에 이제 검토해가지고 지팡이까지는 한 얼마 기간이 걸립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약 2달에서 3달 정도 첫 미팅에서 네. 집행까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정말 길게 걸리는 경우는 저는 지금 뭐 2년째 만나는 기업도 네, 있고, 그렇겠죠. 예, 네. 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또 한 달 안에 의사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 쪽에 이제 많이들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을 스터디하고 관련된 분야들의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네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운영 자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모태펀드가 있어요. 모태펀드 이제 미래부라든지 그래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그 미래부 돈으로만 다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SBI 인베스트먼트도 거기에 매칭돼가지고도 돈을 또 같이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이게 정부 자금이 저희 결성된 펀드에서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네. 지원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민간 쪽에서 다 조달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일부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좋네요. 됩니다. 예. 저희 그래야지 사실 책임감도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정부 돈으로 하게 되면 아이씨 뭐 이러는데 내 돈도 날아가는데 더 열심히 하겠죠. 굉장히 괜찮은 네. 매칭 펀드 같은 것이 굉장히 괜찮은 그 모델 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요새 그런 게 많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민간 자금들은 사실은 정책성보다는 수익성이 나냐 안 나냐를 보고 그렇죠. 들어오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뭐 정부 돈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 아까 얘기하신 뭐 정책성과 뭐 수익성 두 개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이런 디지털 컨텐츠 펀드가 하려면 펀드 보면 우리가 개별 이제 개인 펀드 같은 살 때도 이제 이 기준 수익률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상 수익률 같은 거 이거는 보통 예상 수익률, 기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펀드 운용사를 선정을 할 때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요 수익률을 넘기면은 펀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수익이 이제 기준 수익률이고요. 네네. 이제 목표 수익률은 조금 뭐 의무 조항은 아니고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기준 수익률은 5% 정도고요. 네. 뭐 일반적인 다른 펀드들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설정된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이제 뭐 IRR 한 30% 정도. 와우. 예.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듣고서 SBI 인베스트먼트 나 그 디지털 컨텐츠 펀드에 나 개인적으로 투자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돈이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펀드에 출자하시는 경우들은 있는데 소액으로 출자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 이유가 사실 벤처 펀드는 일단 자금이 들어가면 회수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유를 가지고 봐주실 수 있는 자금을 뭐 운영 기간도 요구하는 바라.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 아까 현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중에 9개 꽝 되더라도 하나가 되면 되는 건데 나는 하나에 내 모든 걸 올인해 버렸은 거야. 그건 안 되죠. 그죠? 부담스럽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그냥 일반 은행에다가 저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자, 그럼 이게 투자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형태 좀 보도록 할까요? 이 프로젝트 투자라는 건 어떤 형태인 겁니까, 형님? 이거 프로젝트 투자라는 건. 저희가 이제 펀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이랑 분리된 보통은 이제 SPC 같은 걸 하나를 만들고요. 그 기업에서 운용되는 자금과는 분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투자를 영화 같은 거죠. 영화만 대부분 이런 컨텐츠 제작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기업에 이제 투자 지분을 하는 거고 CB하고
BW 요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건 어떤 식 투자하는 거죠? 사채, 그러니까 회사채의 형태인데요. 그 두 개 다 이제 주식 연계형 사채입니다. 그래서 네. 저달 사채와 주식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자가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는 또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네, 형태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예 투자를 받으면 뭐 꽝 되면 꽝 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좋으면 또 주식으로 줘야 되고.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자본 논리에 의해서 사실 외부 투자 차입이나 투자의 그 주식으로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은 네. 차선책으로라도 이렇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CB와 BW는 그 사실 채무이긴 한데 네. 기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이 채무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따라서는 회사가 잘 됐을 때 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같은 것도 보다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 사실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CB나 BW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나, CB를 하나, BW를 하나 뭐 사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지.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초기 기업 투자는 다 이제 우선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뭐 간혹 보통주도 있습니다. 근데 CB나 네. BW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자 중에는 없고요. 아, 네. 네. 어차피 뭐 갚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네. 굳이 그리고 이제 CB나 BW가 들어가면 또 회사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재무제표상에 이제 차입으로 잡히다 네, 보니까 차입. 예,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은행 여신 거래를 할 때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회사가 초기 기업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저희는 다 주식으로. 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했을 때 네. 이 모태펀드가 정책성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네. 아까 우선주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보통주 투자로 보통주. 좀 유도를 하려고 보통주 투자를 많이 한 경우에 운용사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네, 이제 또 운용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 이사님은 이런 이제 투자 쪽에 네. 경력이 있으니 한 몇 년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이 8년 8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8년 전하고 예. 요즘이랑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네, 많이 변했죠. 네, 그런 벤처 기업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뭔가 경쟁력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8년 전 기업들하고 지금 기업들하고. 8년 전에는 사실은 국내 이제 컨텐츠만 얘기를 하자면 국내 컨텐츠가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한류라는 부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을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네네. 게임을 제외하고는 사실 해외 진출하는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우리 한국 내에서의 그런 디지털 컨텐츠 또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들도 정말 산업화가 돼가면서 해외로 나가는 어떤 경쟁력이 많이 갖춰져 가고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예,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일반적인 그런 아이돌, 영화, 드라마, 네.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거죠. 이제 특정한 뭐 어쩌다가 잘된 하나의 성공이 아니고 네네. 계속적인 진짜 흐름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한류로서 컨텐츠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유지하고 네. 계속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와줬으면 하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창업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현님, SBI 인베스트먼트는 SBI 저축은행과 관련 있나요? 네. 예, 관련이 있습니다. SBI 관련이 인베스트먼트는 저희 코스닥 상장사고요. 네네. 2010년에 원래는 한국기술투자에서
2010년에 SBI 쪽에 인수가 된 경우고요. 아, 네. 예, 저희는 저축은행하고 조금 먼 관계가 있는 게 SBI 저축은행은 저희 SBI 그룹 일본 본사에서 직접 인수를 하신 경우고 네. 저희는 SBI 그룹에 한국의 코리아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 네네. 코리아 홀딩스 밑에 있는 회사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일본 회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상장사고 또 국내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자본으로 인한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한승도님께서요. 최근 국가별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건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면 중국 애니, 일본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네. 국가별 그러면 유형별 투자 수익이 사실 뭐 게임이 아무리 봐도 투자 수익률은 제일 좋습니다. 네. 성공했을 경우에 게임이 수익률은 제일 좋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사실 이제 진출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워낙에 네. 쿼터가 강하게 뭐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망한 거는 중국 내에서 이제 극장 순위나 애니메이션들 흥행 성적을 보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도 중국이 아주 유망하지 않을까. 한중 합작으로 네. 프로젝트를 잘 한다면. 알겠습니다. 아, 손영등님, 사진 바뀌셨네요. 실루엣에서. 아, 고맙습니다. 네. 아, 펀드 투자를 받고 매년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일종의 감사. 펀드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펀드에 이제 회계 감사는 매년 네네.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회계 법인을 선정해서 감사를 받는 게 있고, 이제 저희가 정책적인 목적에 자금이 들어간 네. 이제 펀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2년 단위로 나가서 이제 네. 펀드가 우리 정책 목적에 맞게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김경환님, 요즘엔 도서도 디지털 컨텐츠로 출판이 되고 있는데요. 1인 작가를 위한 투자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예를 볼 경우 번역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가능한죠? 일단 1인 작가를 떠나가지고 예. 이런 지금 요새 전자책, 예.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에 컨텐츠들은 어떻습니까? 투자가 이미 많이 일어났고요. 전자책 아, 그래요? 플랫폼 자체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일어났고,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네네. 투자를 많이 받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투자 자체의 대상이 어떤 법인화된 네. 기업체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1인 작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그런 1인 작가분들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네. 번역 등에 있어서 토탈 서비스 같은 유형의 뭐 어떤 플랫폼을 만들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긴다면 그런 데 충분히 투자하시는구나. 투자를 검토 가능하고요. 네네네. 뭐 저희 얼마 전에 투자한 그 집단지성으로 번역을 하는 플리토라는 뭐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네. 뭐 그런 류의 사이트도 사실 이제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정부 시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정부 자금이 들어간 자금이다 보니 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가 같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CB나 BW 또는 상원전환 우선주 위주로 많이 투자가 되던 것들을 네.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주 투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창업 초기 펀드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청년 창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청년 창업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아까 보시면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다른 분야 펀드가 있긴 했는데요. 네네. 이런 데서도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도로 또 유도를 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창희님, 오랜 기간 아까 자금이 묶인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대략 러프하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 펀드의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이제 과거에는 결성 금액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을 한 번에 다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이제 요청을 드려서 출자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묶이는 기간은 뭐 한 번 돈이 들어가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질적으로 조합 전체를 보자면은 약 8년 정도 네.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3, 4년이면 어떻게 긴 건 아니죠, 사실 벤처 투자할 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3, 4년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네네. 길게 되면 이제 그렇죠.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동근님, 투자 대상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부정적인 투자처를 발견하신 사례가 있는지. 부정적인 투자처를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발견한 적은 없고요. 네. 저희가 이사회를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또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연락을 하고 거의 매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네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규모 대비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 회사들이 사실 그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투자처라기보다는 몰라서 이게 약간 그렇죠. 위반을 하는 상황. 근데 악의적이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김지호님,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불법 카피의 위험성이 항상 따라다닐 것 같은데 컨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럼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불법 카피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막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카피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드시면 카피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렇게 그 커리어가 투자 회사에서 이제 경력을 쌓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이제 두 분처럼 나도 이제 좀 투자 심사라든지 투자하는 쪽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이제 사회 후배들한테 뭐 이런 거 좀 준비하면 좋겠다. 팁 같은 거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이사님부터. 우선 먼저 투자 쪽에 바로 오는 것보다 커리어 패스상으로 일반 기업에서의 경력을 좀 쌓고 오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실제로 벤처 캐피탈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다른 분야에서 좀 산업 경험이 있는 쪽을 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쪽에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오시는 편이 훨씬 더 좋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채보다는 이게 약간 클로징 된 상태로 사람을 네. 품기 때문에 네네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장님. 저희 펀드 운용을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이 창조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정부 자금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좀 양성하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 VC 뭐 양성 교육 같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 한국 벤처 네네. 투자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이제 그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형관장님께서 요 질문 괜찮았다. 한 분만, 이게 회색이 질문하신 분이거든요. 한 분만 이름 불러주세요, 지금. 한 분. 네. 저는 허성현님. 허성현님. 네. 자, 허성현님은요, 허성현님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블루투스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2시 38분인데요. 5분 쉬었다가 2시 43분에 아까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신 스포카 최승 대표님과 좀 어떻게 오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 진출한 거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